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위치한 봄날 정신건강의학과 중궁사진과 함께 그 이전의 설계 과정 3D 시안을 보면서 어떤 설계와 디자인이 들어갔는지랑 공사 중 사진도 보면서 어떻게 완공이 됐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공사 전 사진이고요. 폭이 좁고 긴 형태의 공간이거든요. 층고가 아주 높죠. 이 현장의 실측 층고가 3520 정도 나왔는데 상업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층고가 높은 게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큰 단점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좀 올라가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면적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25.4평 정도 나오는데 실제 24평보다는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층고가 높다는 부분에서 천정 마감은 돼 있는데 바닥 마감이 지금 원상복구를 하면서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최종적으로는 포실린 타일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데코 타일이나 이런 마감재를 할 경우에는 약간 면 작업이 필요한 현장이었어요. 기존 벽에 이제 좀 오염이 좀 돼 있는 미장면이 상당히 거칠죠. 이런 경우는 칠로 가거나 벽을 한번 쳐서 마감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현장 여건 따라서 그 외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외부에서 대기 공간이 보이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아트홀로 해서 차후에 마감해 줄 예정이고요. 이제 현장 실측을 해서 이제 도면이 나온 배치도예요. 아까 이쪽 주출입구를 통해서 한번 꺾어서 대기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정면에 이렇게 벽체만 보여서 안쪽을 보기가 좀 힘들게 배치를 해놨고요. 출입구 쪽에서 단이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에 출입구를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단이 져버리면 문 열자마자 이러면 사람이 혼동을 해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1200 이상 공간을 확보해두고 단을 줘야지 이걸 인지하고 내려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줘야 되고요. 실제 공사에서는 여기에 혹시나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리가 걸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마감을 해줬어요. 최초 시안과 견적은 이쪽 벽을 스타코의 페인트 마감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원장님께서 약간 그런 쪽 도장 쪽으로 처음 생각을 하고 계셨어서 이걸로 제안을 했다가 도장 마감이 금액적으로 저렴하지가 않아요. 유지 관리가 또 편하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도장 마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 측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손이 닿아서 이렇게 오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주택의 경우에는 온도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창가 쪽이나 이런 부분들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난방을 하고 있다가 퇴근을 하고 나면 겨울철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여름에도 온도 편차가 커서 수축 팽창이 좀 많이 일어나요. 목재 사용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최종 마감도 이런 부분을 도장 마감으로 하면 물론 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강을 하고 금속재를 이용해서 이런 수축 팽창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 대비 이런 좀 오염 문제도 있고 차후에 이렇게 갈라지는 문제들도 있어서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필름 마감으로 변경을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필름 마감이 진행이 되고 위쪽은 도배 마감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벽체의 기존 베이스에 따라서 마감재를 변경을 해줘야 돼요. 같은 흰색이어도 여기는 도배, 여기는 필름, 여기는 페인트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하려면 이렇게 전체를 페인트로 하거나 전체를 도배로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기존 벽의 구조에 따라서 마감을 변경을 해줘야 차후에 내구성이나 유지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몰딩을 많이 하잖아요. 도배 마감이기도 하고 해서 무몰딩이 아니고 몰딩이 있어요. 몰딩을 얇게 넣어서 이게 무몰딩이 물론 깔끔하긴 한데 비용을 뭐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을 전부 다 금속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터질 일이 없어요. 아예 금속으로 해서 용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목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목으로 잡다 보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걸 태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몰딩을 해주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1년, 2년 오래 사용했을 때도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무몰딩이 좋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비용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구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3D 시야는 이렇게 변경이 됐죠. 아까랑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냥 큰 형태는 그대로인데 이 마감재가 바뀌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변경이 된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도장 마감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손이 닿는 부분들이니까 청소가 좀 쉽게 필름 마감으로 해주는 쪽이 금액적으로도 더 낫고요.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죠. 색깔을 좀 바꿔보면 이 부분이 이제 페인트 부분이고요. 도배 부분, 이 부분이 필름 마감, 그리고 이 위쪽은 천정 도배지. 이런 식으로 같은 흰색이어도 전부 다 마감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 도어도 최종 마감은 필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 시공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공장에서 압착해서 찍어오는 랩핑 도어를 써서 이렇게 아무래도 움직임이 계속 있는 문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제작해오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근데 저희도 시공할 때 단순히 현장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색깔이 바뀌거나 이 마감재가 바뀌면은 3D도 같이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약간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번 현장은 문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 벽체하고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쪽을 곡선을 줘서 제작을 해줬고요. 그리고 각실을 밖에서 볼 수 있게 원형으로 타공을 해줬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 바깥쪽은 필름 마감인데 이 안쪽에서는 도배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고 차후에 하자 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하자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형이다 보니까 지금 준공 사진에선 요런 부분들이죠. 실 안쪽에선 이제 도배 마감인데 요런 부분들도 재료를 이렇게 분리해서 단을 준 거죠.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출입구 쪽에선 이쪽이 잘 보이지 않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대기 공간이 보이고요. 코너를 꺾어서 안내 데스크가 위치해 있어요. 이 모서리 부분에 남는 공간을 벽면의 곡선을 이어서 같은 각도로 이렇게 꺾어서 차후에 원장님이 조경이나 뭐 미술품 같은 걸 놓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타일을 곡면 처리해서 이 남는 부분에 콩자갈을 시공하고 미리 조명을 설치해 놨어요. 이런 조명은 원장님이 직접 구매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내 데스크가 있고 뒤쪽으로 대기 공간의 뒤쪽으로 약간 돌출된 벽을 만들어서 상압으로 간접 조명을 놔줬고요. 원장님께서 이쪽에 약간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집기나 나중에 액자 같은 걸 좀 올려두시고 휴대폰도 충전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안내 데스크는 템바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 책상을 놓을 수 있게 미리 콘센트하고 랜선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줬어요. 랜선 같은 경우에는 캣6 이상을 사용해 주는 게 인터넷 속도를 확보할 수 있겠죠. 주택을 공사할 때는 걸레바지를 많이 없애는 추세잖아요. 근데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 물 청소하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걸레바지는 없애면 안 된다. 이 마감재 자체가 타일 마감이거나 금속 마감일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필름 마감이어도 이 MDF가 물을 먹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번 이게 얼룩이 타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끊어주는 게 보수를 보더라도 좀 편하겠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이런 스프링쿨러나 소방 감지기들도 소방 법규에 맞춰서 설치를 해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사진하고 좀 변경이 됐는데 애초 계획은 이렇게 사람이 여기 위자에 앉았을 때 저희가 보통 여기를 꺾어주거든요. 이렇게 위자를 이렇게 만들면 사선으로 이렇게 꺾어줘요. 사람이 앉았을 때 뒤꿈치가 뒤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일자가 돼버리면 뒤꿈치가 계속 닿아서 여기가 너무 오염이 돼요. 그런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엔 여기 이제 밑에 이제 간접 조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발을 넣을 수 있는 정도만 저희가 약간 띄워서 시공을 했거든요. 이게 높이가 조금 낮다 보니까 발을 뒤꿈치가 들어갔다가 신발이 걸려서 신발이 벗겨지는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커팅하고 마감을 다시 해드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어들을 현장 필름 작업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런 필름 마감이 문이 목재문을 주문해서 필름을 현장 시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밑에서 들뜸 현상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기성틀을 사용하면 이 뒤쪽으로 고무 몰딩이 들어가거든요. 약간 소음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는 시공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도어는 최대한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문을 사용하고 있고요. 도어가 아예 이 틀까지 해서 공장에서 제작돼서 나오죠. 이런 부분을 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금속 고강까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아주 특이한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기는 상담실, 벽은 템바보드로 마감을 했고요. 이 부분은 흡음보드로 마감해서 이쪽 소음이 외부로 좀 나가는 걸 좀 줄어들게 하고 층고가 높다 보니까 소리가 좀 울릴 수가 있거든요. 좀 예방해주는 방향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쪽은 이제 흡음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커튼 박스 안쪽으로 조명을 설치했어요. 커튼에 조명이 반사돼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 나도록 이런 느낌이죠. 여기 이렇게 조명이 약간 반사되게. TMS실을 오히려 창가에 배치했어요. 보통은 원장실이 창가에 있는데 원장님께서 환자분들이 좀 더 안락한 데 있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제일 좋은 위치에 TMS실하고 휴게실을, 환자 휴게실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원장실인데 원장님 방 같은 경우 이제 원장님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조광기를 설치해서 이 방의 밝기를 좀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조광기를 설치했고요. 이 방의 이 곡선에 따라서 이런 조명기구나 책상도 같은 느낌으로 설치를 해줬어요. 네, 이렇게 한번 수원에 위치한 봄날 정신건강의학과 인테리어를 둘러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WS 디자인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